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상디의 폐왕색 폐기각성의 네타 떡밥이 돌고 있는데요. 오다는 루조상 3인방 모두에게 폐왕색 폐기를 설정한 것일까요? 폐왕색 폐기가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디의 폐왕색 폐기 보유 여부는 팬덤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지만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상디는 공식적으로 폐왕색 폐기 사용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폐왕색 폐기는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없는 선천적인 능력으로 원피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폐기의 종류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폐왕색 폐기 사용자는 극히 드물며 전체 고위급 전투원 중 소수만이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1152화에서 상디의 폐왕색 폐기 현황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있었고, 스코퍼 가반이 밀짚 모자 일당 내에 여러 폐왕색 폐기 사용자가 있음을 언급하며 주로에게 직접적으로 폐왕색 폐기 사용을 인지하고 제어할 것을 지적했을 때 상디는 자신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가반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이는 상디가 현재 폐왕색 폐기를 발현하거나 완전히 제어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하지만 언제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디의 폐왕색 폐기 각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상디의 그 다음 상대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상디와 스코퍼 가반, 그리고 신이 기사단의 매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이 기사단의 작전에서 소머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머즈는 가족들과의 갈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격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엘바프에서 등장한 로키와 하이로딘의 과거 서사가 상디의 과거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디의 아버지 역시 로키의 아버지와 같이 제르마 왕국의 국왕이었고, 상디는 왕비소라의 4쌍둥이 중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디는 형제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약한 힘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마치 로키와 하이로딘의 서사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난폭하게 날뛰는 형제들과 달리 얌전한 상디를 보고 저지나 제르마의 과학자들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난폭한 형제들은 과거의 엘바프의 기본 스탠스와 흡사하죠. 로키 역시 무력이 상당히 강했고 전투적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골격이 발달되고 신체 능력이 이미 성인 남성에 필적하는 형제들과 달리 평범한 아이에 불과한 상디는 당연하게도 모든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전투력에서 이미 큰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하이로딘 역시 로키와의 전투력의 갭이 상당했고 아직까지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디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하이로딘 역시 로키와는 다르게 성격이나 행동들이 유하다는 것입니다. 로키와 하이로딘의 과거 이야기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특히 상디가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사우로와 로빈이 발견한 엘바프의 아이들이 신의 기사단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상디는 절대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디와 신이 기사단의 싸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상디도 하나에 꽂히면 로키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게다가 만약 상디가 소머즈와 전투에서 소머즈의 사랑에 대한 정의와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상디의 폭주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디 역시 항상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고, 그 역시 자신에게 확고한 사랑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꾼과 사랑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둘이 싸우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명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상디의 사랑의 정의보다 소머즈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 더 많은 왜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머즈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보고 싶어하고, 상디의 마음속에는 부모와 자식의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디의 새로운 힘을 이끌어내기 위한 분노의 빌드업으로는 충분한 트리거입니다. 게다가 상디 역시 최종장 파워업이 절실한 상황이고 사왕 근처에 강함을 가졌을 것으로 평가받는 신이 기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도 상디의 각성 파워업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52화. 정말 뜨거웠던 그 챕터죠. 특히 롤로노와 조로의 폐왕색 폐기 문제로 레딧 반응이 엄청났는데요. 그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당신이 이 화제 챕터에서 나온 그 가장 뜨거운 논쟁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조로가 폐왕색이 있다는 건 이제 뭐 거의 오피셜이 됐는데 정작 본인이 몰랐다는 거, 이게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전개될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문제의 장면으로 가볼까요? 1152화에서 로저 해적단의 스코퍼 가반이 딱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밀짚모자 일당의 폐양색 소유자가 루피만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조로를 딱 지목하는데 조로 반응이 진짜 네, 제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몰랐다는 얼굴. 맞아요. 그 순수한 놀람. 심지어 옆에서 루피가 몰랐어? 너 계속 세고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더 확실해졌죠. 조로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덤이 그냥 확 갈렸어요. 한쪽은 이거 명백한 설정 오류 아니냐? 그렇죠. 아니, 미호크랑 2년이나 수련하고 와노쿠니에서는 카이도랑 킹 상대로 그 아콕이라고 하죠. 고급 폐양색 패기. 폐양색 두루기까지만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뭘 썼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좀 심하다. 이런 반응이죠. 거의 캐릭터 붕괴 수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어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임팩트가 컸으니까.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조로답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조로가 원래 좀 극심한 길치잖아요. 그렇죠. 길치죠. 그리고 전투 외적인 부분에서는 좀 둔감하고 오로지 그냥 검술, 강해지는 거에만 미쳐있는 캐릭터니까, 그래서 패기라는 힘을 뭐랄까 벌개의 어떤 능력으로 딱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냥 검술의 일부나 기백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상대가 자기 견문색 그냥 뭐 여자의 위기 감지 레이더 정도로 치부하는 것처럼요.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무의식적으로는 계속 써왔지만 자각은 못한 상태. 팬들도 그래서 딱 갈린 거죠. 조로다워서 괜찮다. 아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조로가 몰랐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가반이 이걸 엄청나게 질책했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가반이 엄청 화내면서 말하잖아요. 패기는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하다. 이렇게요. 와, 그 대사 임팩트 있었죠. 네, 루피가 이제 사왕인데 그 옆을 지키려면 이런 강력한 힘을 그냥 질질 흘리고 다닐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 이걸 명확하게 지적해 준 거죠. 그러니까 조로한테 딱 주어진 성장 과제네요. 이제 너 이거 알고 제대로 써라 이런 느낌. 그렇죠. 무의식적인 발현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의식적인 제어의 단계로 가야 한다. 이걸 가반이 딱 짚어준 거예요. 그 제어라는 말을 좀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그냥 기술을 잘 쓰라는 걸 넘어서 혹시 가반이 로저 해적단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뭐랄까 폐왕색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격이나 책임감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닐까요? 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냥 힘만 세다고 다가 아니라 그걸 담을 그릇, 뭐랄까 사왕 간부로서의 자격 같은 걸 요구하는 걸 수도 있죠. 네, 루피의 우연팔로서 이제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압박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앞으로 성기사단 같은 강적들이 나올 텐데 밀짚모자 일당 전체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로의 이 의식적인 패기 제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와노에서 카이도가 조로한테서 뭔가 느꼈던 장면이나 펑크하자드에서 모네 기절시킨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게 무의식적인 패왕식 발현이었구나 하고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복선 회수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상디가 자기도 폐왕색이 있다고 막 농담 던졌다가 가반한테 완전 무시당하는 장면. 이것도 팬들 사이에서 엄청 얘기 나왔잖아요. 네, 상디 팬들 좀 맴짓했을 장면이죠. 그 오랜 조로 대 상디 라이벌 구도에 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어요. 가반의 태도가 거의 뭐 조로를 루피 다음 가는 실력자, 약간 왕의 검 같은 위치로 공인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서사적으로 보면 일당 내 양날개인 조로랑 상디의 역할 분담을 더 명확하게 하려는 장치 같아요. 조로는 이제 패왕색이라는 왕의 자질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상디는 뭐 제르마 과학이라든지 특유의 발차기 기술, 그리고 올 블루라런 꿈을 향해서 각자 다른 길로 강해질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힘의 방향성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쟁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패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최종장에 접어들면서 팩이 그중에서도 패왕색의 중요성이 너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악마의 열매 능력이 좀 덜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요. 맞습니다. 밸런스 문제죠. 더 나아가서는 패기가 과연 그냥 순수한 의지의 발현이냐 아니면 뭔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같은 거랑 연결된 거냐 이런 논쟁도 다시 불붙었어요. 아, 운명론이요. 네, 특히 가반이 샹크스를 운명의 아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또 팬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죠. 패왕색이라는 게 단순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운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와, 점점 스케일이 커지네요. 그렇죠. 최종장답게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피스 1152화는 조로가 패왕색 팩이 소유자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줬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설정 때문에 이게 설정 오류냐 아니면 캐릭터의 일관성이냐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논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조로에게 패기를 의식적으로 제어하고 숙달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과제가 주어졌다는 점이죠. 이게 앞으로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조로의 목표 달성, 그리고 사황 루피의 오른팔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 출신인 가반의 등장이 어쩌면 조로에게 새로운 스승이나 아니면 성장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성 있죠. 레일리와 루피처럼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가반이 조로에게 던진 그 질책, 이런 식으로 사왕인 선장을 보좌할 셈이냐는 그 말이요. 이게 단순히 힘을 제어하는 기술적인 측면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왕의 자질을 가진 자로서 짊어져야 할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조로가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뿜기만 했던 그 힘의 무게를 이제는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왕의 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뭐랄까, 좀 더 심오한 요구는 아닐까요? 이 점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